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 저희 댓글 소통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좋은 현상이죠, 뭐. 네네. 예. 그만큼 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이번 주 댓글은요. 요즘 개인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많이 나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양수교육 신청률이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양수교육 예약 확정이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겠습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교육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가 한 15분 정도를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5분 정도 합격을 거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다시 접수시켜야 되는데 접수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게 그 개인 택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고요. 네.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드는데 교육장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수강생들이 못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한 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3번, 4번, 1년 내동 하는 분들 많아요. 네.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거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네. 예, 예. 대표님, 이 추첨제로 바뀌고 나서 떨어진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산점 받아가지고 당첨된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산점이 첫 도입되었고 첫 시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떨어진 분들은 다음 교육 접수에 10% 가산점을 주는 거죠. 네. 그때 가야지. 지금은 한 번도 가산점 받은 분이 없어요. 첫 시행이니까. 네. 근데 1년에 서너 번씩 떨어진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말 그대로 복골복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는 선착순제해서 안 돼가지고 6번, 7번 한 분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추첨제로 해서 누구나 접수만 하면은 복골복이에요. 말 그대로 추첨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교육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음 교육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교육장 신설이 시급한 문제인데, 경기도 포천하고 전라북도 익산에 교육장 만든다는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예. 이런 걸 갖다가 뭐 국민신문고에 좀 올리는 분들도 없나 봐요. 올려도 뭐 반영이 안 되는데 의미가 없죠. 네. 하여튼 시급하게 교육장을 좀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육생이 그만큼 늘어나면 거기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교육생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적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운전대 잡는 순간 온갖 병은 각오해야 함.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몸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네. 쉬는 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주만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운동 없이 꾸준히 일만 하면은 몸이 그만큼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개인 택시 하시면서 좋은 일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본인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오래 하려 그러면 몸 관리가 기본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본인 몸 관리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부산은 25년 1월 1일부터 법인 택시 30개월만 하면 양수되도록 조례를 개정. 연장도 4회, 소나타 총 11년 가능합니다. 거주 제한 없고 부산이 좋아요 그랬는데 부산이 많이 개선이 됐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용 경력을 인천 같은 경우는 3년인가 36개월을 꼬박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도마다 다 좀씩 편차가 있는데, 그리고 거주지 요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전국을 획일적으로 평균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걸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연장도 사회라는 이 얘기는 차량 대폐차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차량이 잘 나와가지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만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관리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잘해가지고 차가 한참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차량 연식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3회 연장을 해주거든요. 소나타 기준으로 7년이 만기인데 1년 해서 10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것도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부산은 거주 제한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거주 제한이 없나 봐요. 거주 제한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네. 지방 중소 도시로 가면은 거주지 요건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거주지 요건을 없애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음 댓글은요. 자격 유지 검사 정말 강화해야 한다. 젊은 기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택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죠.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자격 유지 검사에 통과하면은 나이가 고령이 돼도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빨리 탈락시켜서 젊은 층으로 유입하자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가혹한 면도 있죠. 네. 예. 나이 들어도 자격 유지 검사 통과하면 신체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격 유지 검사만 통과하게 되면 네.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택시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도 개선하고 수지 타산도 맞춰줘야 젊은 층 유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령자 비율이 거의 65% 정도 돼요. 65% 되는데 젊은 층 유입이 돼야 택시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젊은 층을 유입시키려면은 대출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택시를 살려고 하게 되면 택시 티오값이 너무나 고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리 금리로 해서 개인 택시 사는데 좀 도움을 주면 그것도 한편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는 5년 양도 금지 조건 이것도 좀 폐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반 영세 사업자들 사업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저리로 융자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개인 택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 5년 양도 금지 조건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맞죠?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어떻게 본인 직업 연한을 둬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냐고요. 네. 이거는 모순된 법이죠. 네. 예. 이건 젊은 층들 위해서라도 꼭 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호화제님 개인택시 양수양도 과정에서 양수자의 귀책 사유로 인가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양수자의 과거 음주 경력, 건강 상태, 경찰 사고 내역, 범죄 이력, 벌점 초과 등등 이런 경우 양도자에게 지급한 돈은 다시 못 돌려받는 건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사시는 분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개인 택시 서류가 들어가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업소에서는 그 분명히 표기를 해드려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살 수 없는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다시 돌려줘야지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남의 귀한 돈을 본인이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당연히 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안 돌려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 업소에서는 그런 업소들이 간혹 있어요. 무허가 업소나 좀 안 좋은 업소에서는 계약금을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네. 본인 귀책 사유로 몰아간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양수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이 못 되더라도 그 계약금 같은 거는 양수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다만 그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은 계약서 작성비 정도 20-30만 원 정도는 공제하고 돌려주면은 그것도 다행인 거죠. 네. 예. 이번 댓글은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 98%에서 70%로 강화한다는데 합격 팁 좀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합격 팁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격유지 검사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정된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팁이라는 건 없어요. 네. 본인이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셔야지 이건 별다른 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안전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안전을 위해 신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건강한 기사님의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같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걸고 같이 주행해서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네. 그러니 안정적으로 운전해주면 좋겠지만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행동 반경이 못 미치는 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것을 위해서 자격 유지 검사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자격 유지 검사가 거의 99% 정도 선에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강화해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이제 탈락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강화된 그 자격 유지 검사에서 통과되신 분들은 이제 떳떳하게 운전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설령 나이가 좀 드셨더라도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들은 나이를 따지지 말고 그 통과되면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운영자가 일반 승용차를 운행 중 음주 취소가 되었다면 개인 택시 허가권도 취소되나요? 이랬습니다. 이건 당연히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개인 택시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차량을 운전하셨건 간에 음주나 음주 정지 수치가 나와도 개인 택시 면허권은 취소됩니다. 네. 이게 차량을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차뿐만 아니라 상대방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음주에 관련이 되면은 무조건 면허가 취소해요. 네. 예, 예.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자기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돼도 개인 택시 면허권은 다 취소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려요. 택시 자격증 따려면 운전 적성 정밀 검사도 필수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사고는 최근 시점 기준으로 5년간 무사고이면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택시 자격증을 따려면은 운전자 정밀 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 정밀 적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적합 판정 받은 근거로 해서 택시 시험 응시를 하는 거예요. 응시를 해서 택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택시 양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조건을 통과해야만이 택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무사고라는 기준은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능해요. 네. 예, 예. 개인 택시 양수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무조건 5년 무사고만 되면은 네. 다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간혹 오세요. 그런 네. 분들이. 예, 예. 세부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경기 택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2분기 양수도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 교육 이수 후 서울 면허를 취득해서 서울 개인 택시 양수도 가능한가요? 이랬습니다. 양수 교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서 일해도 네. 되는 거예요. 양수 교육은 다 일정해서 다 똑같은데 다만 틀린 것은 그 지역에 가서 택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지역 쉽게 말해서 경기도 택시 면허로는 되지 않고 서울 택시 면허를 다시 따셔야 되는데 전체를 다시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의 지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서울 면허로 다시 교체가 가능해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 택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개인 택시 하려 그러면 지리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양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아무 걱정 말고 80까지는 운행합시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되지. 주간 근무만 살살 합시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고민하지 말고 넘버값은 1억 2천이 적당함 그랬는데 이분은 서울 택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서울 택시 하신 분 같은데 네. 사고만 안 나면 그거 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자격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된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니까. 네, 네. 예, 예. 제2의 직업으로 해가지고 주간 근무만 살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드셔가지고 주간 근무만 해도 충분히 큰 돈벌이를 목적으로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자격검사 지금은 합격률 99%, 시행령 이후 합격률 97%입니다. 별반 변하는 거 없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지금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 강화된 걸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10월 달부터 실시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시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차라리 고령 운전자 자기 유지 검사가 시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시험에 통과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신체 능력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검증을 받은 네, 거죠. 네. 며칠 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팔고 화물차로 내려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청력이 안 좋아가지고 손님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손님이 쉽게 말해서 서울역까지 하면 엉투당도 하는 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엉투당도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갖고 결국은 이분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팔고 내려온 사례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자격 유지 검사해서 부적격 처리를 해야 맞는 거죠. 네.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온 거죠. 와가지고 본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판단하니까 이제 파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나이 들어 사장 눈치 보는 월급쟁이 생활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장점. 구직 활동 나서면 엄청 스트레스. 덤으로 작은 텃밭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당 이랬습니다. 이분은 뭐 개인 택시 장점에 대해서 잘 얘기하셨네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일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텃밭을 많이 가꾸시더라고요. 네. 주말 농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주말 농장 얻어가지고 몇 분들이 같이 가서 채소도 가꾸고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뵀어요. 네. 예. 실제로 60 넘어서 직업을 갖고 싶어도 써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써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하고 좀 돈 좀 벌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60 넘어서 취직할 곳이 많다 그러면 무슨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연금 받고 개택으로 200벌이만 해도 좋으니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랬습니다. 실제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요? 처음에 개인 택시를 사러 오시는 분 중에 가끔 그런 분이 많이 오죠. 공직에 계셨거나 개인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셔서는 그렇게 다 얘기해요. 연금 얼마 받으니까 택시에서 얼마 정도만 받으면 자기는 만족하겠다 그러는데 사람 욕심이란 건 하다 보면 욕심이 더 생기니까 이런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개인 택시 하다가 돈을 벌어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한 1년 지나면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니까 운동도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본인 체력 관리도 잘해야지만은 무조건 나가서 돈 낸다고 해서 12시간, 13시간 이러게 되면 다음날 일 못 오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길게를 못 하는 거죠. 네. 이게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일을 해야 돼요. 네. 예. 개인 택시도 사업이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죠, 뭐. 그죠? 그러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다음 댓글은요. 이번에 양수교육 떨어졌는데 가산점 주면 다음 신청 시 합격률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양수교육장에서 가산점을 주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이번에 양수육 교육에 탈락한 사람들은 다음 접수할 때 10%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명이 접수했을 때 100명 중에서 그래도 10% 가산점을 받으니까 조금은 유리하겠죠. 네. 2번 떨어지면 20%, 3번 떨어지면 30%. 그러면 많이 떨어질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데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예. 자동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면 떨어진 횟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경기도 모 지역에서 공무원 퇴직 후 7,500만 원에 사서 시작했는데 20년 후인 현재 2억이 됐네요. 몇 년만 더 하다 쉬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개인 택시를 한 20년 하셨네요. 이분은 그래도 빨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이고 네. 저희한테 얼마 전에 파시고 가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래요. 네. 이분은 개인 택시를 3년인가 4년인가 하셨는데 팔고 갈 때 당시 살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나는 일도 하고 또 퇴직금 또 받았네 하시고 가신 분도 있어요. 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개인 택시 한다고 잘 안 믿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은 말 그대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60대 초반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마냥 놀 수만 없잖아요. 뭔가 돈을 떠나서 뭔가 소일거리를 해야 되는데 소일거리 치고는 개인 택시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집에 자가용 한 대 필요한데 자가용 겸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은퇴 시기를 본인 건강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본인 설계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남이 맞습니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예, 예. 공무원 할 때는 공무원 하고 퇴직하고는 그게 벼슬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일상 시민으로 돌아와서 네.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지. 뭐 특권 의식이라는 거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공무원이라고 했다 해서 특권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년 퇴직을 해서 오면은 똑같은 일반 서민도 똑같이 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걸 못 버리면 영원히 힘들어지는 거죠, 뭐. 똑같은 조건 하에서 누가 전제 공무원 했다고 해서 그 크게 지금은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본인 다 개성대로 사는 거지. 네. 공무원 했던 거는 공무원 한 거, 그건 그때의 직업이고, 지금은 개인 택시 하면은 개인 택시 기사가 본인의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거기 본인 직업에 만족하면 그게 적은 거죠. 네. 예, 예. 재취업 하려 그러면요,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했던 걸 갖다가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이거 안 써준답니다. 맞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앞으로 서울 개인택시 올라간다. 마음 있으면 빨리 결정이 답이다. 자격 유지 검사 그리 쉽게 변경 안 합니다. 변경해봤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해요. 자격 유지 검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시작하세요. 예. 네. 뭐 자기 신체 능력이 되면 자격 유지 검사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뚜렷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은 자격 유지 검사도 충분히 다 통과해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 능력도 상당해요. 그러면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예. 족구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업을 제2의 직업을 가졌는데 구태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힘들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처분해도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처분한다 해서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일정 금액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격 유지 검사 통과 못하면 개인 택시면은 그때 팔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요, 그때 가서 파시면 되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입니다. 택시 5년 정도 해본 사람입니다. 왜 여긴 전부 징징 짜는 소리만 하는지. 야간하다 보면 손님 비 잘 맞춰주면 택시비 외에 팁도 주고 내리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이 7,000원 나왔는데 잔돈 3,000원은 받지 않고 기사님 커피 한잔 하시라는 분들도 꽤 많이들 있어서 이런 분들 때문에 힘내고 택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습니다. 이분 개인 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네요. 어제 저희한테 1년 전에 택시를 사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젊은 층인데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개인 택시로 돌아타서 딱 1년간 했는데 본인이 작년 매출이 9천만 원 선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분이 자기 아는 후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상사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신차는 미리 계약을 해놨어요. 교육이 5월달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마인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만큼 돈벌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 본인 하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9천만 원 했는데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내 체력에 맞게 이러니까 딱 그 선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예. 대표님도 개인 택시 하실 때게 이게 팁도 좀 받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손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좁은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큰 도로에서 꼭 내리고 거스름돈이 몇백 원 나오면 그냥 아유 기사님 수고했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타고 3분, 4분 타셔갖고 이건 마을버스도 아닌데 여기 있다 한 분, 여기 있다 한 분, 4분 다 목적지 다 다른 데 가고 거스름돈이 얼마 나오면 그것까지 타려고 손 내미는 분도 있고 다 천태만사이죠. 요금이 한 9,000원 정도 나오면 10,000원짜리 내고 1,000원은 팁으로 가지라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고 손 내밀고 그 거스름돈까지 다 챙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요즘은 거의 카드를 쓰니까 그런 분들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사라졌죠. 맞네, 예, 맞네. 예. 카드를 쓰니까 뭐 거스름돈이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